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. 이런 사회에선 중요한 게 being part of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소속돼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. 이 사람은 성장을 못할 것 같다. 이렇게 되면 어디서도 안 써줄 것 같은데 이게 보이실 것 같아요.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쟤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. 네,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많은 케이스들을 봤으니까 뭐 한국 케이스도 보고 미국 케이스도 보고 아니 이제 일단 한국 쪽으로 좀 포커스한다 그러면 일정 수준까지는 성장을 하는데 그 이후로 성장을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기업도 마찬가지긴 해요. 기업에서 사람을 볼 때도 5가지 정도로 사람을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. 첫 번째는 똑똑하냐 한마디로 인텔리전스가 있느냐 그걸 이제 보통 General Cognitive Ability라고 인지 역량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많은 정보를 빠르게 흡수를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엑기스를 뽑아서 문제를 찾아낸 다음에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이제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. 그냥 뭐 수학 문제 잘 풀고 코딩 잘하는 게 똑똑한 게 아니라 두 번째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있느냐. 내가 엔지니어면 코딩을 잘하는지. 세 번째가 이제 리더십. 리더십이라는 거는 꼭 높은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데 남들에게까지 영향력을 행사해서 일이 되게 만들어지는 그 힘. 네 번째가 growth mindset이라고 하는 성장의 지향성을 갖고 있는 거냐. 뭐냐면 하던 방식대로 하는 걸 좋아하는지 그렇지 않고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세 번째, 네 번째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이제 온다. 첫 번째, 두 번째 똑똑한 사람들은 이미 너무 많아요. 차별화가 잘 안 돼요. 근데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리더십을 가지고 일이 되게 만들고 뭔가 없던 것들을 만들어내고 도전하고 리스크테이킹하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오래 가더라. 높게 가더라. 그거는 뭐 단언할 수 있는 것 같고요.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?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힘.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나이나 권력이나 어떤 지위, 빈부격차 이런 거에 눌리지 않는 사람. 이게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왜 아시아 사람들은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에서 최고 위치까지 가지 못하나? 탑까지 못 가냐? 이걸 이제 여러 가지 연구도 했었고 구글에 있을 때 같이 스터디도 하고 했었는데 세 가지의 차이가 있었어요. 그게 이제 우리 아이들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권위에 복종하는 문화. 그걸 영어로 deference to authority라고 해요. 높은 사람, 나보다 권위가 높은 사람 또는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바짝 엎드리는 이런 문화거든요. 그러니까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한다든가.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미덕으로 여겼던 영역이잖아요. 그렇죠. 그것이 특정 시기까지는 효과를 발휘할 때도 있었습니다. 그냥 한 방향대로 가려면 가.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더 이상 미덕이 아닌.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예전에 경험했던 걸로 해결이 안 되는 세상이 이미 됐기 때문에 이분이 전문가가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. 이분들의 말만 듣는다고 해서 일이 잘 되지 않는 거죠. 근데 우리는 네가 뭘 한다 그래. 나이도 어린 게. 이런 것에 지금 꽉 차 있고 애들을 그걸로 누른단 말이에요. 맞아요. 계속 눌러요. 그래서 머리는 똑똑한데 계속 이렇게 눌려 있어요. 알아서 기고. 그럼요. 바짝 엎드려요. 그래서 제가 놀랬던 게 이제 미국에 좀 살다가 한국에 돌아왔는데 나라는 되게 잘 살게 된 거야. 7, 8년 만에. 젊은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을 이렇게 만나보니까 옛날보다 더 눌려 있는 것 같아요. 오히려 취업에 눌려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안타까웠었거든요. 그런 것들을 가정에서부터 풀어주지 않으면 애들이 올라가질 못해요. 계속 누르기만 하니까 성적에 눌리고 부모들한테 눌리고 또 부모들이 너무 많이 하니까 또 눌리고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. 그 학교도 한 번도 안 나온 그런 어머니들이 아들 대학 서울대 보내고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. 그쵸. 그분들한테 대단한 걸 우리 아들 대단해. 나도 못하는 걸 다 해내. 이게 있었는데 야, 너 이거밖에 못 해왔어? 자꾸 이런 걸로 애들 누른단 말이에요. 저쪽 집 애들이랑 비교하고. 이거는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. 결국 어떤 사람들이 높게 올라가느냐, 저는 한마디로 더 정의를 한다. 결국은 자존감 높은 아이들이 잘 되더라. 자존심 말고 나의 효능감.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야. 나는 내가 공부를 조금 못하더라도 나는 잘하는 거 많아. 난 괜찮은 놈이야. 괜찮은 놈이야. 귀한 집 아들이야. 근데 집에서도 귀한 집 아들이 아닌 경우들이 많거든요. 근데 저도 몰랐어요. 사실 저는 MZ세대가 이제 굉장히 당돌하고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할 말 다 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님이 보시기에는 오히려 아니라고. 근데 그러다가 현장에 딱 들어가면 또 달라집니다. 권위에 또 확 눌려버리는. 이제 앞으로는 이제 누가 뭘 많이 알고 적고 알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. 우리보다 챗GPT가 훨씬 많이 알아요. 그쵸. 그래서 그걸로 승부할 수가 없어요. 열심히 한다고 해결이 안 돼요. 그렇다면 뭘까?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걸 추진해 나가고 남들에게 영향을 행사해서
같이 팀으로 일을 하는 이게 돼야 되거든요. 혼자서는 절대 이제 안 돼요. 더 같이 어떤 뭔가를 해본 경험은 별로 없고 혼자서 문제를 풀고 학원 다니고 이건 잘했는데 저는 서구에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어린 아이들이 보통 5살 때부터 팀 운동을 하기 시작하죠. 야구하는 애들은 이제 어렸을 땐 티볼이라는 걸 합니다. 그래서 티를 세워놓고 여기다 공 얹은 다음에 그거를 때리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걸 이제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팀이 같이 하죠. 제가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게 어떤 코치를 봤는데 공원에서 이 5살짜리 애가 티에다가 공을 올려놓고 이걸 스윙을 하는데 계속 못 맞춰요. 한 10번 정도를 헛스윙을 하는데 그래도 옆에서 부모들이 계속 박수 쳐요. 잘한다 잘한다 해주는 거예요. 그러다가 이제 11번째인가 공을 딱 때렸는데 그 온 동네가 난리가 났죠. 야 하고 막 박수 쳐주고 이런 것들이 자존감도 키워주지만 팀으로서 같이 뭔가를 한다는 거. 그래서 얘네들이 계속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까지 계속 팀 활동 뭔가를 하게 돼 있어요. 그리고 대학 갈 때 그런 거를 높게 쳐줍니다. 얘가 얼마 정도 팀 활동을 했고 코치로부터 뭘 배웠고 팀워크에서 어떤 기여를 했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높게 쳐주니까 또 그걸 열심히 하는 거죠. 근데 우리 사회는 그런 활동들을 대학 갈 때 별로 안 쳐줘요. 직장 갈 때도 별로 안 쳐줘요. 이런 것들이 결국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. 제 옆집에 살던 교포인데 그분이 했던 얘기가 되게 그 울림이 있었는데 이분이 펀드 매니저거든요. 근데 펀드 매니저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. 그쵸, 뭐 엄청난 돈을 굴려야 되고 이 회사에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회사인데 끝까지 간 파트너가 되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봤대요. 대단한 공통점이 없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야구든 풋볼이든 축구든 이 활동을 12학년까지 했는데 벤치에 앉아 있더라도 끝까지 한 사람들. 그러니까 주전 선수가 아니었더라도 내가 물주전자 뜨더라도 그 활동을 버티고 끝까지 했던 애들이 회사의 가장 높은 데까지 가더라. 파트너가 되더라. 이 얘기를 듣고 그냥 깜짝 놀랐어요. 운동을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, 여러분.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. 이런 사회에선 중요한 게 being part of a winning team.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이긴 팀에 소속돼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팀이 1등 했어가 중요하지 내가 4번 타자에서는 이력서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. 근데 어쨌든 그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내가 이 팀에 어찌됐든 기여했다. 포기하지 않았다. 이게 중요한 거죠. 그 사람의 특징이 견뎌내더라. 이제 영어로 perseverance라고도 하고 뭐 grit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grit. 패기가 있는 거죠. 한 팀에서 이기는 경험을 할 수 있게끔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게 중요하다. 또 하나 중요한 게 내가 코칭을 받는 걸 배우게 돼요. 스포츠 활동의 가장 핵심은 코칭을 받는다는데 그래서 코치의 한마디 정의를 한다. 상대방이 이기게끔 만들어주는 사람이 코치거든요.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코칭이나 멘토링 경험이 있을까? 우리는 강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. 내가 누구에게 좋은 피드백을 받고 내가 더 개선할 부분들을 진심으로 얘기를 들어주고 이런 관계가 별로 없고 코칭과 멘토링 이건 그냥 뭐 미사역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경험입니다. 근데 이 부분이 우리의 어렸을 때 부분에 많이 빠져 있어요. 저는 요즘 지금 친구들하고도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야, 우리 애들 졸업하기 전에 대학 다닐 때 서로 품앗이 해주자. 왜냐면 부모들이 얘기하면 잘 안 들어요. 저도 그랬고 부모들이 얘기하면 잔소리가 되는데 옆에 있는 우리 가족의 배경을 알고 이 아빠를 알고 가족을 아는 사람이 얘기해주면 어른이 얘기해주면 오히려 잘 듣죠. 그런 관계를 많이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. 여러 가지 경험들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. 책에서 배우는 것도 물론 좋지만 실제 본인이 경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한국 부모님들 제발 이것만큼은 하지 마세요. 이것만 안 해도 애 괜찮아집니다. 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애들은 알아서 잘합니다. 부모들이 불안하니까 학원 보내고 유학 보내고 고액과외 하고 이런 건데 거기서 물론 작은 차이가 나긴 하겠죠. 초반에. 그래서 좋은 학교를 가고 이럴 수 있겠지만 그거를 하는 동안에 잃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물론 학원을 안 보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학원을 보내고 어학연수를 다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걸 해야지 부모들의 불안감에 의해서 하게 되는 순간 이 에너지가 전달이 되거든요. 불안한 에너지가. 이제는 글로벌 시대거든요. 글로벌 무한 경쟁을 해야 되는데 믿어줘야 되고 꿈꿀 수 있는 이런 룸을 좀 여유 있게 만들어 불안하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.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귀한 시간, 귀한 인사이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.